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안녕하십니까. 네모 세모 공식 정보나 편정대기입니다. 네, 정보의 여왕 박규리입니다. 요즘 날씨가요. 네. 와, 정말 무덥습니다. 맞아요. 저는 여기 오는 길에 너무 덥다 보니까 네. 문도 열고 해봤는데 네. 에어컨 안 틀면 안 돼. 빵빵하게 틀고 왔습니다. 정말 이제는요, 에어컨을 네. 안 켜면 너무 덥고요. 진짜 네. 한여름이 왔다 싶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예, 네.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네. 바로 식중독입니다. 규리 씨는 평소에 좀 탈 좀 잘 나세요? 저는요. 네. 똑같이 먹어도 그중에서 가장 탈이 잘 나는 장을 가져가지고 네. 너무 무서워요. 저도 네.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이게 식중독 하면 잘못 먹어서 이제 걸리는 병이잖아요. 기온이 고온다습할수록 식중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식중독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제가 네모세모 대표 정보 여왕으로서 또 식중독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릴게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생선회 그리고 조개, 가공식품과 유제품은요,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해산물의 경우 여름철에 날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제품 상하지 않게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선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요. 더불어 익지 않은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집에 칼과 도마 사용하실 텐데 육류는 육류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잘 참고하셨다가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음식 관리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자, 첫 소식은요. 저희가 음식 조심하시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도 먹을 건 또 잘 먹어야 됩니다. 맞아요. 맛있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규리 씨. 야식 생각날 때 뭐 이 메뉴 놓칠 수가 없는데요. 네. 말랑말랑 쫀득쫀득 야들야들 이렇게 생각나는 음식 있어요? 말랑말랑, 네. 쫀득쫀득, 네. 야들야들. 네. 근데 야식, 네. 뭐 족발. 역시 네. 역시 뭐 축구 경기 볼 때마다 예. 또 영화 볼 때마다 정말 생각나는 단연코 상위 클래스. 예. 정말 족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 사실 족발도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 저 사실 어제도 족발 먹었거든요. 밤에. 나도. 근데 족발은 사실 어떻게 먹어도 식어도 맛있고 맞아요.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 꺼내다 먹어도 맛있고 한데 네. 다양해지고 뭐 특별해지는 족발의 변신이라고 좀 궁금한데요. 맞아요. 사실 족발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광주의 별미로 꼽히는 다양한 족발의 세계 한번 만나보시죠. 기름기는 쫙 빼주고 건강함은 꽉 채운 외식 메뉴의 강자 족발.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콩닥콩닥 심장이 요동친다는 색다른 족발들의 대향연. 뒤지게 맛있습니다, 이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게 화덕으로 구워가지고 이게 너무 쫄깃쫄깃해요, 진짜로. 걷잡을 수 없는 매력, 종잡을 수 없는 침샘. 입안 가득 감동을 선사하는 광주 족발 요리 함께 즐겨보시죠. 남다른 맛을 자랑한다는 광주의 한 족발집. 프리미엄 화덕 족발이란 단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사장님, 여긴 어떤 족발 맛집인가요? 저희 시그니처 메뉴는 화덕 족발이 됐습니다. 족발을 그럼 화덕에 굽는다는 거예요? 네. 화덕에 구워서 더욱더 맛있다는 시그니처 메뉴. 족발은 삶아서 식혀두고요. 진공 작업 후 냉장 숙성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 썰어서 화덕으로 향하는데요. 화덕에 굽게 되면 식감이 더 쫀득쫀득해진다고 하네요. 특색이 있는 것도 있는데 굽고 나서 저희가 불맛을 입히거든요. 불맛을 입히는데 그 불맛에 좀 자극이 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거 플러스가 됐고 기름기가 이 화덕에 구우면 족발에 있는 기름이 밑으로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껍질의 쫄깃함이 더 배가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식감에서 더 맛있어서 더 좋아하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엔 특별한 조리 비법 하나가 있다고 하니 얘도 뭐예요 지금? 이거는 유자입니다. 생 유자를 급냉시켜 놓은 거거든요. 족발 삶을 때 한약을 대부분 넣는데
저희는 한약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고객들한테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찾은 방법이 유자거든요. 족발을 삶을 때 유자를 넣는다고요? 유자는 11월 말쯤 대량으로 구입해 급냉시킨 후 족발을 삶을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자를 넣으면 잡내를 잡을 수 있고요.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4분에서 5분 정도고요. 이제 온도는 한 600도씨에서 굽고 있습니다. 화덕을 활용한 또 다른 메뉴가 있었으니 최근에 개발했다는 핫 메뉴, 바로 고등어 보쌈 화덕구이. 어떻게 하면 저희 점심을 어울리는 거를 한번 어울린 걸 만들고 좀 차별성 있는 걸 만들까 해서 했는데 고등어하고 보쌈하고 이 조합은 뭐 쌈 종류가 여러 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조합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화덕과 족발, 화덕과 고등어와의 환상적인 만남은 식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고 한 번 온 손님 또 오게 만들 만큼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입에 쪽쪽 달라붙고 이게 족발 아닌 뭐 소금 같은 느낌 같은 맛으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적극 우리 전국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는 족발의 그 한약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삶을 때 유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마늘 소스랑 이제 유자랑 같이 이제 접목돼가지고 전혀 이제 한약향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게 화덕으로 구워가지고 이게 너무 쫄깃쫄깃해요, 진짜로.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덕에 구워 기름기를 쫙 뺀 족발 위에 마늘 소스를 듬뿍 얹어 내놓으면 남심 여심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대만족. 왠지 족발이 부담스러울 아이들을 위해선 이 화덕 고등어 구이도 괜찮겠죠? 애들이 먹기 너무 굵기도 잘 구워져 있고 쫄깃쫄깃하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정말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족발이 원래 성인병에도 예방되고 콜라겐이 많아서 또 피부 생각해서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여기 또 생선구이까지 있으니까 애들이랑 와서 먹기 진짜 좋아요. 잡내도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 드셔보세요. 족발을 좋아하는데 우리 애가 평소에 생선 말고는 먹을 게 없어서 족발은만 먹기에는 애기 돼지고기가 멋있게 하는데 그래도 생선도 있고 해서 애기랑 같이 먹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프리미엄 족발답게 인기 고공행진 이어간다는 화덕족발. 맛이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삼족삼색 그 두 번째 족발을 찾아 들은 곳. 이색 재료를 곁들여 먹는 족발이 인기라는데요. 남도를 대표할 만한 재료라는 그것. 혹시 이거 파 아닌가요? 저희가 모든 메뉴 매운 족발, 냉채 족발 빼고는요. 모든 족발 보쌈에는 이렇게 파숙지가 올라가거든요. 전라도에선 파숙지로 불린다는 파나물. 대부분의 족발에 이걸 곁들이는데요. 물에 데쳐 소금 간을 살짝 해서 사용하면 족발과는 궁합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파나물을 사용할 생각을 하셨대요? 저희 집만의 특별함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쪽 전라도 보니까 쪽파도 좀 하순 쪽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착안을 해서 데쳐서 이렇게 고기 위에 올라가는 거죠. 족발 맛 최상으로 만들어줄 파나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살짝 데치고요. 살아있는 식감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음물에 조물조물 마사지를 한 다음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쪽파는 이제 비타민 A도 들어있고요. 건강에도 도움 되지만은 이렇게 데쳐서 먹을 때는 단맛이 더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아삭하니 족발하고 보쌈 위에서 같이 곁들이면 느끼함도 잡아주고 아주 초장이랑 이렇게 찍어서 곁들이면 아주 별미고 궁합이 잘 맞아요. 출시가 되자마자 큰 인기를 모았다는 별미 중의 별미. 파나물 족발은 손님들 입맛 잡는데도 부족함이 없답니다. 이 집은 다른 족발집과 다르게 이 파숙지가 올라와요, 족발에. 이 파숙지와 함께 족발을 같이 먹으면 다른 집은 그냥 족발만만 느끼지만 여기는 더 알싸하고 좀 더 덜 물리죠, 고기가.
뒤지게 맛있습니다, 이제. 이게 색다른 맛인데 약간 그 파김치 올리는 거랑 또 다른 맛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약간 감칠맛도 나면서 이렇게 싸 먹으면 고기에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먹는 그 재미가 있어요. 하나물에 곁들여 먹는 그 비범함은 절로 나온 게 아닌데요. 형제가 함께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지금의 족발이 탄생할 수 있었답니다. 어디 이뿐일까요? 국내산 족발에 과일과 채소 듬뿍 넣어 단맛이 우러나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 거기다 잔털은 토치를 사용해서 제거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훨씬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다네요. 보쌈 김치는 기본적으로 좀 절여가지고 물을 뺀 다음에 바로바로 묻혀서 나가야 그 보쌈하고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겉절이는 아니에요. 겉절이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국수 이런 거에 잘 맞죠. 근데 보쌈에는 그렇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당일당일 무치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건 누구랑? 그야 당연히 가족들과 먹어야겠죠. 근데 다들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나는 쌈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좀 우리 딸한테 좀 더 주라고 할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다 맛있었어요, 진짜. 최고였어요, 최고. 제가 다른 데하고 달리 한약재가 냄새가 안 나가지고 너무 좋아요. 일단 야채 과일로 해가지고 담백하기도 하고 물리지도 않고 계속 들어가고. 네, 족발과 보쌈도 맛있지만 그 외에 오징어 식혜랑 코다리 튀김인가 요것도 있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좋아하지 않으신 어머님도 너무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애들과 부모님하고 오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상다리 부러질 만큼 알차게 나오는 족발 한상 차림. 야들야들한 족발은 기본, 코다리 튀김과 오징어 숙회, 부대찌개가 따라 나오니 이보다 더 푸짐할 수는 없다. 손님들 배는 물론 기분까지 빵빵하게 채우는 족발의 신세계. 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없다. 족발계를 평정한 또 다른 맛집, 이곳의 특별 메뉴 어딨니? 주말 점심시간 손님들 입맛을 저격한 대표 메뉴 뭔고 하니? 네, 저희 가게는 한상 메뉴가 있는데 6가지 맛을 드셔보실 수 있는 그런 메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 족발, 보쌈, 그 다음에 간장 족발, 양념 족발, 냉채 족발, 그리고 마늘 소스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는 취향껏 찍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다양한 맛을 한꺼번에 드셔보시게끔 저희가 준비한 메뉴입니다. 이거 먹을지 저거 먹을지 고민할 필요 없이 6가지 메뉴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는 풍성한 한상 차림. 특제 마늘 소스에 콕 찍어 먹으면 이거 대박이다 진짜. 아무래도 그냥 일반 족발이랑 보쌈 메뉴보다는 여러 가지 메뉴를 드실 수 있어가지고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푸짐한 양은 합격인데요. 이곳만의 특별한 비법도 있을까요? 저희는 12가지 한약재랑 10가지 정도의 야채 과일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신선한 맛을 내기 위해서 당일 삶아서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키위와 파인애플, 대파와 마늘 등 각종 채소와 과일이 들어간다는 족발. 여기에 월계수잎과 돼지감자 등 12가지 한약재를 넣어 풍미를 더했는데요. 정성껏 삶은 족발 맛은 손님이 먼저 눈치채고 알아주는 법. 쫀득쫀득한 식감에 한 번, 푸짐한 양에 2번 놀라고 만답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 맛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데 처음 와봤거든요. 족발은 족발, 보쌈은 보쌈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먹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다양하게 소스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는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맛볼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김치라든지 이런 종류들도 좀 다양하니까 뭔가 족발이나 보쌈을 먹을 때는 먹고 나서 조금 허전하다 싶을 때가 있는데 여기는 항상 가득 차려져 있어서 먹고 나서 되게 푸짐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다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경기도 오산. 이곳의 특미라고 할 만큼 볶음밥 메뉴가 활용점정,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책임집니다. 밥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메뉴는 원래
저희가 판매용이 아니라 이제 직원들 밥 먹이려고 제가 만들었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손님들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메뉴를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일단 제가 별명이 육식동물이거든요. 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너무 근본적으로 고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볶음밥도 있는데 이거 진짜 무조건 먹어야 돼요. 왜냐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6가지 메뉴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이 메뉴도 놓치지 마세요. 쫀득한 식감과 야들야들한 육질,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다. 족발의 품격을 더한 광주의 이색 족발들, 여러분은 어디까지 드셔보셨나요? 저마다의 특별함으로 식객들을 유혹하는 신개념 족발 로드, 새로운 맛 특별한 비법으로 조리한 족발을 기대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삼족삼색, 족발 맛에 한번 매료돼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녁 메뉴는 족발 너야 너. 정택 씨는 그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 보고 싶어요? 와, 과거로요? 네. 저는 20살. 오. 네, 갓 20살 딱 된 그때. 비슷하다. 가서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요. 그쵸? 다 해보고 싶어요. 저는 네. 그 고3으로 돌아가가지고 고3. 공부 조금 더 열심히 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우리 안 할 거예요. 아, 그럴까요? 20살로 갑시다. 예. 네네네. 예. 아니 근데 왜 갑자기 과거 얘기는 왜 하세요? 예. 아, 오늘 녹화 오는 길에요. 좀 이런저런 영상을 제가 보면서 왔는데요. 그 과거로 추억 여행을 가는 걸 한번 봤거든요. 이게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하. 네. 아니 근데 듣고 보니까 네. 규리 씨가 이 얘기 왜 했는지 알겠네. 네모 세모 역시 안방마님이 확실합니다. 예. 갑자기 왜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오늘 여행 컨셉트가 네. 레트로 여행이었거든요. 야, 자, 정택 씨는 물론이고요. 네. 우리 네모 세모랑 뭐 저는요, 쿵짝이 그냥 쿵짝이 잘 맞아요. 네, 너무 잘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여행은 바로 추억 레트로 여행인 전주입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정말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여행, 전주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야, 날씨 좋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언제로 한번 돌아가고 싶으세요? 초등학교 시절? 아니면 첫사랑이 혹시 그리우신가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드리는 레트로 여행을 전주에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속의 여행입니다. 바로바로 레트로 전주 여행! 오늘은요, 이 노래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내 사랑, 내 곁에 감독님 부탁해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여행 트렌드죠. 아날로그 감성의 과거 문화를 찾는 뉴트로. 어른들에게는 정겨운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감성 뿜뿜 복고 여행인데요. 오늘 레트로 여행지는 바로 전북 전주. 다들 시간 여행 떠날 준비 되셨죠? 지금 바로 전주로 출발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전주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에서 찾은 추억의 7080 테마파크 되시겠다. 야, 완전 옛날 느낌 물씬 난다. 그 당시에 들고 다녔던 학용품 같은 것도 여기 다 있는 것 같고. 여기 누가 계신 것 같은데요? 추억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테마파크. 그런데 누군가 있다?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선생님이신가요? 학생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근현대사 박물관을 3년 6개월에 걸쳐 만든 대표입니다. 여기 테마파크는 어떻게 좀 구경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여기는 어린 시절, 육아집 가는 길, 그리고 사회 시절, 군대 시절, 그리고 시장, 이렇게 60년대에서 8, 90년대까지 온갖 사회 풍경을 다 그대로 리얼하게 표현한 근현대사 박물관입니다.
옛 향수를 자극하는 장소와 거기에 맞는 다양한 소품이 눈과 발길을 사로잡는 곳인데요. 마치 추억의 보물 상자를 둘러보는 것 같아요. 와, 여기는 또 완전 새로운 공간이네요. 여기는 옛날 그러니까 문방구. 이거 사달라고 엄청 쫄랐던 기억도 많아요. 이거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죠. 와. 겉으로 봤을 땐 규모가 작아 보여도 집 10채를 이어붙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800여 평의 규모에 70여 개의 방대한 콘텐츠로 구성. 이런 곳이 바로 추억의 박물관이자 역사 교과서 아닐까요? 제 시골을 아세요? 이거 우리 시골인데? 예, 옛날 60년대, 70년대 풍경이죠. 와. 육아집 가는 길. 진짜 저희 할머니 여기에다가 상추나 이런 거 막 치커리 이런 거 심으셨고 옆에서 항아리 장독대가 무진장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이 재현해 놓으셨어요? 예전에 육아집에 가면은 그 옆에는 고추도 심어서 고추도 따먹고 상추 심어서 또 상추 된장쌈도 해먹고 맞아. 가지도 따먹고 네.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죠. 그 시절로 돌아가 직접 체험까지 보고 즐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겠는데요.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왔지. 어쨌어? 이 몸이 약해서 몸부림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초면임에도 환상의 짝꿍 같아요. 그 당시 진짜 집들에서 있었던 것들이 다 여기 와가지고 하나의 공간을 이루다 보니까는 정말 그때 그 시절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죠. 우리는 체험형 박물관이라 여기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코스는 또 뭐예요? 다음 코스는 옛날 80년대, 90년대 오락실하고 노래방도 있고 고구장도 있어요. 야, 너무 재밌겠는데요? 재밌게 놀다 가세요. 대표님은요? 나는 가야 돼요. 어디 가셔요? 나 지금 손님하고 약속 있어서. 아니 잠깐만요. 아니 대표님, 아니 갑자기 저렇게 그냥 가신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한번 놀아볼게요. 본격적으로 그때 그 시절 속으로 붕덩 미로처럼 얽혀있는 좁은 골목을 지날 때마다 레트로 분위기가 제대로인데요. 추억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금은 사라진 그리운 골목길 느낌을 즐기면서 회상하다 보면 재미도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와! 대박! 제가 중학교 때 썼던 핸드폰이랑 똑같아요. 야! 이렇게 작았다고? 혼자서도 재밌지만 함께하면 더 재밌는 노래방과 오락실, 고고장, 놀이터 등등 가족과 친구, 연인끼리 신나게 놀며 즐길 만한 시설들도 많은데요. 야, 하루 종일 놀아도 지루할 틈이 없겠어요. 와, 여기 대체 어떤 곳인 거예요? 아니 걸으면 걸을수록 진짜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 제대로 드는데요. 정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여행이 그러하지만 레트로 여행에 있어서 사진은 필수 중에 필수란 말씀. 정말 곳곳이 포토존이니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즐겁고 어른들에게는 어릴 적 추억을 꺼내볼 수 있어서 남다른 공간인데요. 특히 부모님과 함께 오면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 같네요. 다른 여행이랑 다르게 이런 추억 여행을 하시니까는 느낀 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엄마가 살던 시절에 대해서 엄마가 설명을 해줘가지고 좋았고 지금 시절에 살 수 있어가지고 좀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지금은 뭐 곁에 없고 하늘에 계시지만 많이 고생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로 생각을 해보면 참 감사했어요. 힘든 환경에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앞에서 사진 촬영하고 있는 우리 따님께 한마디 한다면?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정말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저는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학교 거기서 도시락 싸놓은 거 그게 제일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디스코장이 옛날 왜냐면 우리 와이프하고
디스코장에서 한번 춤추고 그랬던 것도 생각나고. 아,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모범 학생이었거든요. 앞전에 그런 아가씨가 있었나 본데.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지금 전주 레트로 여행 오셨다가 지금 가시는 길에 두 분 같이 가시는 거 맞으시죠? 손 붙잡고서. 지금 할 수 있어요. 야, 아니 감독님 오늘 여행 컨셉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완전 옛날 분위기 진짜 제대로인데요. 아 이제는요 여행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우리 목 좀 축이고 가요. 카페를 좀 가고 싶은데 레트로 여행이니까 다방 어때요? 다방? 다방이 아직 남아있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레트로 여행답게 카페 아니죠. 오늘은 다방 찾아 산만리. 와, 요즘도 다방이 있긴 하네요. 와, 안녕하세요. 야, 다방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데? 다방이라기보다는 너무 트렌디한 카페 아닌가요? 아니, 이건 그냥 말만 다방이지 레트로 느낌이 전혀 안 나는데 컨셉트에 맞게 찾아온 거 맞나요?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는 완전 현대식 느낌이에요. 네네. 아니, 밖에는 다방이고 안에는 카페 느낌으로 해놓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 다방은 대한민국 최고령 다방입니다. 네. 52년도에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상호도 중간에 뭐 커피숍이나 이렇게 바꾸지 않고 다방이라는 상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방 공간은 옆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 느낌이랑은 사뭇 다른 공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얼른 한번 저를 인도해 주세요. 네. 네. 가보시죠. 와! 완전 다른데요? 옳았구나. 여기가 바로 다방 되시겠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서로 공존하는 시간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한 곳은 현대식으로 공연 등이 펼쳐지는 문화 공간, 반대쪽은 추억 속 다방으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계신 이유가 있으세요?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하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의 가치를 유지를 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이 가치를 저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여기에서는 어떤 걸 먹고 가야지 가장 분위기 좋게 마실 수 있을까요? 다방 하면 빠질 수 없는 메뉴. 달걀 노른자 넣은 쌍화차에 달달한 다방 커피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온 윤이에요. 전주 사는 장가 태영입니다. 옛날에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겠죠? 네. 옆에서 뭔가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 어색어색하게. 그럼 선생님 드셔보실까요? 네, 네. 짠은 아니고. 국내 최고령 다방에서 즐기는 차 한 잔. 전주에서 즐기는 시간 여행의 참맛을 알고 싶다면 꼭 빠져서는 안 될 곳이었는데요. 추억의 다방 분위기가 제대로 더해지니 차 한 잔의 맛도 남다를 것 같아요. 다방 커피로 충전 완료!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매력 넘치는 곳을 향해 가는데요. 잠깐만. 아니, 공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색채감이 알록달록하고 무슨 놀이터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인데요? 요즘 공장들은 원래 이렇게 다 신식이에요? 전혀 공장 느낌이 안 나는데? 놀이동산 아닌가? 알록달록한 이곳은 공장인가 카페인가 놀이터인가 딱 보기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데요. 바로 이곳은 방치된 공장을 예술 공간으로 활용한 곳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건물부터 색상까지 세련되고 멋진 이유가 다 있었네요.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공장의 흔적은 분명히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갤러리 같기도 한 이곳의 정체는 뭔가요? 여기는 원래가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었던 공장이었는데 2016년도에 문체부에서 선정하는 폐산업 문화재생 사업에 여기에 선정이 되면서 2016년도부터 이 재생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A동은 예술 전시 공간, 저쪽 B동은 예술을 교육하는 공간, 지금은 예술 문화 복합 공간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1979년 추억의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한 곳으로 1991년 문을 닫고 25년 동안 방치됐던 건물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멋진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예술 공간이라고 어른들만의 명소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아이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어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없어졌지만 흔적들이 그래도 있네요. 그때 추억들은 물론 당시 시대적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둘러보면서 아, 이땐 이랬구나. 아, 그랬었지.가 절로 나오는 게 바로 레트로 여행의 매력 아닐까요? 여기가 카세트 공장인 만큼 많은 분들이 또 카세트에 대한 추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설사님은 어떤 추억이 좀 기억나세요? 제가 사실은 국악원을 다녔어요. 국악원에 다니면서 장구 연습을 하는데 박자를 이제 앞에 교수님이 하면은 빨리 따라하지를 못하니까 이 녹음기를 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제가 그 녹음을 해서 집에 와서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바로 녹음해서 했을 텐데 네네. 옛날에는 또 이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했었던 아 저도 기억이 나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추억이 하나둘씩 생각나실 텐데 한번 있다 없다 가볼까요? 있다 없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죠. 아마 이거 분명히 있을걸요. 테이프에 이 테이프가 쭉 나와가지고 볼펜을 넣어가지고 말아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아, 선생님 있으신가요? 네네. 있고 말고요. 카세트 테이프 세대들은 다 알죠? 저는 선생님 가슴 아팠던 추억 하나가 떠올라요. 그 테이프에 A랑 B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A면인 줄 알고 잘못된 면에다가 녹화를 해가지고요. 완전 아차 싶어가지고 제가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있어요.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저도 알고 시청자 여러분도 아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던 일이죠. 공간이 주는 추억과 우리의 경험을 새록새록 기억나게 해주는 건 물론이고요.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폐공장을 이용해서 공연이나 전시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곳이 공장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좋고요. 집 가까이에서 이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나 뭐 감각적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공간들이 공장을 이렇게 좀 리폼을 해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이 공간에 이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와 함께 경험해 볼 계획입니다. 카세트 테이프 공장이 아닌 예술 공장을 재밌게 즐기고 보다 보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푹 빠질 것 같은 곳인데요. 왜 인기 있는지 알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전주 레트로 여행 어떠셨어요? 누군가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움을 선물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1900 몇 년도로 한번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전주가 딱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행의 마무리는요 이 노래로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감독님 클로징 노래는 이 노래로 부탁해요. 참 좋았었지. 전주에서 만난 그때 그 시절. DJ 선곡은 물론 레트로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여행이었는데요. 늘 같은 느낌의 여행이 아닌 보다 재밌고 보다 의미 있는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옛 감성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전주 레트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주가 정말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도시인데요. 이렇게 레트로 여행하기 안성맞춤인 줄은 정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예. 네. 세계 지도 쫙 펼쳐놓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볼거리 많고 알차고 다양한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아까 나왔던 그 한옥마을 안에 있던 테마파크. 맞아요. 일반적인 박물관의 근대 생활 전시관보다 훨씬 볼거리가 다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정말 보기 힘든 노래방, 그 오락실 고고장. 고고장. 네. 네. 거기에 또 소소한 소품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우리 네. 저 네모세모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그때 그 시절 생각에 좀 잠겨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7080 세대의 우리 추억을 담은 공간이니까 보면서 진짜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카세트 테이프 이 만들던 그 공장 있잖아요. 그 예술관. 아우 너무 멋지더라고요. 카세트 테이프. 네. 옛날에 막 저런 사 모으고 막 이랬었는데 야 이게 진짜 레트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 자체가 주는 느낌도 너무 좋고 또 곳곳이 다 포토존이니까 이런 데 가면 꼭 이 시대를 살지 않았던 세대들도 너무 새롭고 신기해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전주 가면 한복 빌려 입고 한옥마을만 이렇게 구경할 게 아니었어요. 예쁘게 입고 오늘 보신 이 레트로 여행 코스를 따라다녀 보면 정말 멋진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하고 평범한 여행이 아닌 이렇게 콘셉트를 가지고 여행하면 더 재미있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데요.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 한옥마을은 물론 감성 충만한 추억 여행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요, 색다른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고쳐주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죠? 우리 몸이 아프면? 의사. 의사죠. 네, 맞습니다. 그럼 동물이 아프면? 수의사. 수의사. 그럼 나무가 아프면? 나무가 아프면? 자연인? 뭐예요? 나무가 아프면 바로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 의사가 치료를 해준다고 합니다. 나무 의사가 있어요? 네. 정택 씨 나무 의사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지금 규리 씨한테 처음 들은 거예요. 듣기만 해도 생소한 이름이죠. 나무 의사. 나무 의사는요, 2018년 6월에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국가 공인을 받은 전문직인데요. 아픈 나무 상태를 진단하고 또 약제 처방과 수술까지 나무의 건강을 책임지는 나무 의사 선생님의 일상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맑은 공기와 푸르름을 전해주는 나무. 나무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치료하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나무가 있다면 언제든 앞장선다는 그들을 만나러 출발해볼까요? 이른 아침부터 나무를 진료하기 위해 북적이는 이곳. 그런데 치료하는 곳이라기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일정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할 일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이곳의 정체 궁금한데요. 나무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84년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임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다는 이분들. 이 여성분 역시 포스가 범상치 않네요. 아니 유일하게 여기서 여성분이신데 실례지만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여기 나무병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순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산림법인을 쭉 2008년도서부터 운영을 하게 됐고요. 작년 7월서부터 나무병원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원장님을 모셔서 나무병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이곳의 정체는 바로 나무병원.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가듯 나무 역시 아프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나무병원을 찾는데요.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를 위해 직접 나설 채비를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저는 그 춘천에서 나무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나무의사 이태용입니다. 아픈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의사 이태경 씨입니다. 듣기만 해도 생소한 직업이지만 2018년에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국가 공인을 받은 나무의사. 수목의 상태와 진단 그리고 처치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챙길 장비도 엄청난데요. 오늘 해야 될 작업을 해가지고 장비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은데 장비를 좀 체크를 해보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어디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지역이? 오늘은 횡성 지역에 그 보호소 치료를 지금 한 반 정도 했는데 그걸 오늘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횡성에 있는 300년 된 나무와 홍천에 위치한 느티나무의 상태를 진단해 볼 건데요. 두 그루 모두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라 아주 중요한 하루입니다. 홍천에 있는 느티나무를 먼저 보기 위해 도착했는데요. 나무의 둘레부터 높이까지 바라만 봐도 이 나무의 세월이 느껴지시죠? 홍천군에서 지정한 보호수가 있습니다. 이 보호수가 지정할 당시가 1982년이니까
현재까지 한 340년 되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 정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나무가 상당한 이제 그 트러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충해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이 나무를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하는 겁니다. 혹시 무슨 병충해나 이런 것이 있는가 보고 또 어떤 치료를 해줘야 되는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온 겁니다. 상당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령이 깃들어 있는 나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다루면은 또 이것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됩니다. 수백 년 세월을 살아온 보호수이기 때문에 진단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육안으로 봐도 예사롭지 않은 나무 상태. 이 숲이는 실제적으로 병해충에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다 긁어내고 여기다가 이제 각종 약재를 뿌려줘 가지고 병해충이 더 이상 발현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긴 세월을 살아온 만큼 아픈 곳도 많습니다. 땅에 묻혀 있는 동그란 모양의 구조물 역시 나무를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전문 용어로 다밥이라고 그래요. 다밥. 많이 밟아졌다. 그래가지고 이 나무들이 숨을 쉬는데 뿌리를 통해 숨을 쉬어야 되는데 눌리켜가지고 숨쉬기 좀 어려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보시다시피 유공간을 설치해서 나무 뿌리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해 줍니다. 그런데 이 장가지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나무한테는 이제 광합성이나 이런 부분에 방해되고 또 통풍이 방해되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무 가지도 다 수간 속기를 해줄 예정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진단을 마쳤다면 이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나무를 살펴볼 차례. 나무보단 바위에 가까운 이것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요 사이에 여기 크랙이라 그러거든요. 크랙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생기고 또 밑에 부분도 이쪽을 통해 빗물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안쪽이 다 이렇게 섞여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확인하는 방법은 이게 고무망치인데요. 고무망치가 다 두드려 봅니다. 두드려 보면은 안에 비어 있는 느낌이 나죠. 퉁퉁퉁퉁퉁퉁 목탁 소리 같이 나겠는데 이게 안에 부분이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안쪽이 많이 썩어 있는 부분이 그 밑에 통해 또 습기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걸 제거하고 다시 일과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나무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장비가 등장했는데요. 5에서 13까지 나오면은 상당히 건강한 나무로 됩니다. 5에서 13, 2kg이라 그러는데요. 다른 일반 젊은 나무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수세가 활기차게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봄철 되면은 수액이 왕성히 올라가다 보니까 봄철하고 또 가을철하고 틀립니다. 틀리는데 봄철에 5.0 정도 나왔다는 거는 이 나무가 상당히 건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수액 확인까지 거치고 나면 나무 진단은 끝납니다. 외과 수술의 경우 5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잡고 다시 찾게 되죠. 이번엔 300년 세월을 살아온 느티나무를 만나러 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왔기에 치료 목적이지만 나무 몸에 칼을 대기 전에 간소하게나마 나무를 위해서 고사를 지냅니다. 오늘은 외과 수술을 진행할 건데요. 이전에 치료했던 작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서둘러 필요한 약품을 준비해 주는데요. 나무에다가 실리콘을 씌운 건가요? 이게 나무가 아니고 이 안쪽이 다 썩어가지고 공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를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이 기술이 파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 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 약품 처리를 다 해가지고 더 이상 썩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뒤에 우레탄 폼 가지고 썩은 부분만큼을 성형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아닌 빈 공간에 약품 처리를 해서 나무처럼 성형하는 작업인데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에 이런 작업을 하면 나무가 아파하지 않을까요? 친환경적이 돼가지고 나무한테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이제 그 나무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됐지. 약간의 여기 이제 양분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나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늘 배우는 자세로 치료에 임한다는 나무 의사 이태경 씨. 코르크 가루와 실리콘을 섞어 나무에 바르는 성형 수술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에 마무리로 땅에 있는 흙까지 골고루 펴주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밑에는 진흙이 돼 있거든요. 차흙을 가지고 막으면 더 이상 습기 못 들어가게 만들어 꽉 막아놨고 딱 밑에 압착돼 있어요. 그래도 좀 뭐 해가지고 지면하고 닿는 부분들은 다 이게 흙을 처리해가지고 더 이상 습기가 안 들어가게 마무리 작업하는 거죠. 마무리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나무가 아프지 않게 처치를 해주는데요. 긴 시간이 걸린 외과 수술의 마무리. 거칠게 부순 코르크 가루를 가장 바깥 부분에 뿌려서 인공수피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보니 진짜 나무 같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번엔 요상한 기계들을 꺼내 뭔가를 살펴보기 시작하는 나무 의사. 안경까지 제대로 쓰고 집중해서 살피는데요. 바라보고 있는 건 나뭇잎? 나뭇잎의 상태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게 나무 의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요게 이렇게 홈이 되어 있는 이 기공이라 그래, 기공. 숨 쉬는 구멍이거든요, 이게. 숲에 숨 쉬는 구멍인데 이 구멍 사이에 벌레들이 있어요. 이게 응애라는 것들인데 응애들은 요 사이에 기어다녀요. 그러면 눈으로 봐가지고 여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진단할 때 이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관찰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뭐가 약간 틀리다 그러면 이파리 따가지고 와서 이걸 관찰해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안에서. 그 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검색해 보면은 뭔지 알죠, 내용. 그럼 거기에 맞게 처방을 내려주는 겁니다. 바라만 봐도 아름다운 나무와 숲. 그리고 생명이 꿈틀거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연. 그곳에서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들까지 나무를 치료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치유를 받습니다. 일단 나무가 좋았어요. 나무가 좋았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퇴직할 무렵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제 인생 2막에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쭉 들어 살피다 보니까 나무 관련된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나무 의사라는 제도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때 초창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좀 나이 먹어도 이걸 한번 해서 이 길로 한번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인생 2막에 펼쳐진 두 번째 길. 생각보다 녹록지만은 않았는데요. 그 1차하고 2차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1차 관문이 이제 오지선다형을 해가 5과목입니다. 그다음에 2차 시험이 있는데요. 2차 시험이 공포의 2차 시험입니다. 이게 A4 용지 14장인가 5장을 주고 그 10문제의 문제를 주는데 2시간 반 만에 그걸 다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쓰기입니다. 이 서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탁 하면은 탁 나와야 되고 탁 하면 탁 나와야 되고 그래서 가장 고민이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시험 통과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1차를 할 때 2차 시험하고 겸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나무 의사를 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이태경 씨. 그동안 그가 갈고 닦았던 길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무를 바라보며 걷고 싶다는데요. 예, 저는 이제 좀 송구스럽게도 제가 이제 강원도 지회장을 맡았습니다. 강원도 지회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통과를 해서 같이 이제 모이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나무 병원에 취업해가지고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도 못하는데 저는 꿈은 같이 조직화된 그런 협회의 힘을 활용해서 우리 나무 의사로서 그냥 돈벌이가 아닌 정말 공익적인 기능 부분도 하나의 축으로 보고 그 부분을 꼭 좀 한번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꿈입니다. 곧 이루어질 겁니다. 예. 매 순간 힘은 들지만 사랑하는 자연과 함께 여행 가는 기분이 든다는 나무 의사의 길. 나무의 말 못하는 아픔을 알아주고 치료해주는 나무 의사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말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나무 의사 선생님 일상 정말 너무 존경스럽네요. 아, 너무 신기했던 네. 게 저는 나무도 성형 수술을 하고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나무 의사 선생님 역시 나무를 만날 때마다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진찰과 치료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나무를 치료하기 전에는요, 또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고 또 진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네. 이게 한마디로 예의를 좀 갖추고 나서 진료를 시작한다는 건데 화면 보니까 우리 주변에 아픈 나무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요즘 사실 대기오염이나 또 이상기후 때문에 사실 고통받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병충해에 고통받는 나무들을 또 낫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쉬지 않고 치료에만 매진한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데요? 네. 진짜 멋집니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나무 의사가 되려면 보시는 분들 중에 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학과 2년제 졸업 예정자, 그리고 관련 업무 2년 이상 실무자, 학점 운행제 41점 이수자, 이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만 충족을 하면요, 나무의사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하셨다가 아픈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 의사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무더운 이 계절을 즐길 수 있는 축제 소식 전해드릴게요.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꼽히는 금산 삼계탕 축제가 오는 7월 24일 수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금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인삼과 약초 삼계탕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 무안 연꽃 축제가 오는 7월 25일 목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동양 최대 10만 평을 가득 채운 초록빛 연잎 사이로 하얀 백년을 감상해 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식중독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